저는 복수를 결심했어요. 58세가 되도록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 없는 제가 말이에요. 30년 전 이 마을을 떠난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그리고 우리 마을을 송두리째 뒤엎겠다는 서류 한 장을 들고서요. 첫사랑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날 밤 빗물이 창문을 두드릴 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새벽 5시 정옥은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58세의 그녀에게는 이미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마루를 걸으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마당을 쓸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28살에 이 집에 시집와서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돌담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모습까지 모든 게 그녀의 삶 그 자체였어요. 정우가 큰일 났어. 정말 큰일이야. 재개발이 확정됐다더라고. 우리 마을 전체가 다 헐린대. 정옥의 손에 들린 빗자루가 멈췄어요.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민호가 했던 말이요. 정호가 이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언젠가 우리 함께 이 마을을 지키자. 순덕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야. 서울에서 큰 건설회사 상무가 온다던데. 내일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한다더라고.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하던데. 순덕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오래된 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죠. 정옥은 그날 오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꾸만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24살의 정옥과 25살의 민호, 그들이 꿈꿨던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해질 무렵 정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함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왔던 민호의 편지들이었죠. 총 17통,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30년 전 민호가 서울로 떠나며 남긴 편지였죠. 정호가 너무 미안해. 서울에 가서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거닐었던 이 마을, 함께 꿈꿨던 이 작은 세상을 지켜줘.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 마을을 사랑해. 언젠가 돌아와서 너와 함께 이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할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정옥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있었거든요. 마당으로 나가니 30년 전 민호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이튿날 오후 2시 마을회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옥은 평소 자리인 뒷줄에 앉았어요. 120명 남짓한 주민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오후 3시 정각 회관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선 중년 남자가 단상으로 향했죠. 그 순간 정옥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였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와 걸음걸이는 여전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30년 전 그 청년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한건설 김민호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 아름다운 마을을 현대식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낡고 불편한 주택들을 헐고 그 자리에 최신 설비를 갖춘 30층 아파트를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어요. 30년 전 이 마을을 평생 지키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요? 물론 보상도 넉넉히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시세의 150%로 보상해드리고 새 아파트 입주 시에는 특별 할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무님,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 80% 이상이 동의하시면 공익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주셔야 하죠. 그의 말투에는 부드러운 위협이 숨어 있었어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30년을 기다린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관을 나서려는 정옥의 어깨를 누군가 부드럽게 붙잡았어요. 돌아보니 민호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죠. 코끝의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정호가 정말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따뜻함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혼란스러웠죠. 민호야, 정말 너구나. 왜 이런 식으로 돌아온 거야?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만날 수 있을까? 민호야, 너 정말 우리 마을을 헐려고 온 거야? 30년 전에 함께 지키자고 했던 그 마을을? 정호가 세상이 변했어. 이런 낡은 마을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정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그는 마을을 지키자던 사람이 아니라 마을을 파괴하려는 사람이었어요. 민호야, 그럼 우리가 함께 심었던 감나무는? 너를 기다리라고 했던 그 나무는? 민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정호가 나무도 늙으면 베어야 해. 그래야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옥은 30년간 품어온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정옥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30년 전 민호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죠. 30년 전 감나무를 심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정호가, 이 나무가 크면 우리도 함께 늙어가는 거야. 매년 가을이면 단감을 따서 함께 먹고. 민호야, 정말 로맨틱하다. 근데 나무가 열매 맺으려면 몇 년 걸려? 한 3회에 4년. 그때면 내가 서울에서 돌아와 있을 거야. 첫 번째 단감은 우리 결혼 기념으로 따자. 결혼 기념이라니. 프러포즈도 안 했으면서. 그럼 지금 할까? 정호가, 나랑 결혼해줘. 이 나무 앞에서 약속하자. 평생 서로 사랑하고 이 마을을 지키자고. 민호야, 내 대답을 듣고 싶어? 당연하지.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서울에서 절대 바람 피우면 안 돼. 그리고 편지 정말 자주 써야 해. 약속할게. 아니, 맹세할게. 이 나무 앞에서 맹세해. 정호가,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서울에 있는 동안 매일 내 생각할 거야. 그 감나무를 보며 정옥은 눈물을 흘렸어요. 30년이 지나 정말 큰 나무가 되었지만 약속을 지킨 건 나무뿐이었어요. 엄마, 팔아야 해요. 아들 영호가 뒤에서 말했어요. 32세의 영호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었죠.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상금도 많이 준다는데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사실 거예요? 걔가 서울에서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번 기회에 좀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영호야, 이 집은 엄마랑 아빠가 신혼살림 차린 곳이야. 너를 낳아 기른 곳이고 어떻게 그냥 팔 수 있겠니? 영호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정옥은 혼자 남았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30년 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문득 대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가 나야.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정옥은 망설이다가 대문을 열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죠. 혼자 있구나. 잠 안 와서 그냥 걸어 나왔는데 발길이 여기로 향하더라. 낮에 보았던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은 30년 전 모습에 가까운 민호가 서 있었어요. 왜 왔어? 민호야? 낮에 할 말은 다 했잖아. 예전 얘기 좀 하고 싶어서 30년 동안 못다 한 얘기들 말이야. 민호는 마당으로 들어와 감나무 아래 앉았어요. 정옥도 망설이다가 그 옆에 앉았죠. 30년 전처럼 나란히 앉아 있으니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 나무 우리가 함께 심었던 거지? 응. 너 떠나기 전날 밤에 언젠가 이 나무가 크면 그때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 그때는 정말 순진했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지. 민호의 목소리에 30년 전의 떨림이 살짝 묻어났어요. 하지만 정옥은 그 떨림 속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호야, 너 정말 변했구나.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내 손 잡아줬을 텐데. 민호가 정옥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30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30년 동안 편지 한 통 안 보낸 것? 아니면 약속을 어긴 것? 모든 게 다 내가 너를 떠났던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갑자기 민호가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그의 손의 온기, 정옥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정호가 현실을 받아들여. 이 마을은 이미 복잡한 상황이야. 하지만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옥은 그 떨림 속에서 뭔가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법률 서적들이 몇 권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서관 아저씨, 재개발 관련된 법률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정옥 씨도 그 얘기 때문에 오셨구나. 요즘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그 책만 찾아요. 정옥은 두꺼운 법률 서적을 펼쳤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찾아 꼼꼼히 읽었죠. 동의율이 80% 이상이어야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마을 주민이 120명이니까 96명이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아직 희망이 있었죠. 정옥은 그날부터 집집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순덕 언니, 재개발 얘기 좀 해봐요. 아이고, 정우가. 나도 고민이 많아. 솔직히 말하면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 동네를 떠나는 것도 아쉽고. 언니, 이 마을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는데. 말은 그렇지만 정우가 보상금이 워낙 많아서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네. 정옥은 순덕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것을 느꼈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집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정호가, 솔직히 이 집 겨울에 너무 추워. 보일러도 고장 나고 지붕도 새고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우리 손자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둘씩 마음이 흔들리는 이웃들을 보며 정옥은 현실의 벽을 느꼈어요. 돈의 힘 앞에서는 30년 정든 고향도 한낱 상품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왜 하필 민호가 이 마을의 재개발을 맡았을까요? 전국에 재개발할 곳이 그렇게 많은데. 정옥은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아들이 사놓고 간 컴퓨터로 대한건설 김민호를 찾아봤죠. 화면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 민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업계 최연소 상무, 재개발 전문가,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 모든 기사가 그의 성공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기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김민호 상무는 최근 인터뷰에서 고향 마을의 재개발을 직접 담당하게 되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향 마을, 그럼 정말 이 마을을 지정해서 온 건가요? 정옥은 혼란스러웠어요. 민호가 일부러 이 마을을 선택했다면 이유가 뭘까요? 추억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날 정옥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자고 제안했죠. 정욱 씨,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야.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찬성이고. 이장님, 그래도 한번 제대로 된 회의를 해봐요.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도 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정욱 씨,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세상이 변했어. 정옥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새벽까지, 때로는 밤늦게까지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을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골목, 함께 김장하던 마당, 혼례와 상례를 함께 치렀던 추억들. 이런 걸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몇몇 사람들은 정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옥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상무님, 정옥 아주머니가 주민들 선동하고 있다던데요. 민호의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개발 현장 사무소에서 민호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예상했던 일이야.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상무님, 이대로 두면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정옥의 집이 보였죠. 30년 전 그곳에서 함께 꿈을 꾸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알아서 처리해.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이신지. 김 과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과 동시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옥이네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래다던데. 그러게. 그래서 재개발 반대하는 게 보상금 더 받으려는 수작 아닐까? 아, 그런 거였구나. 처음에는 마을을 지키려는 줄 알았는데. 이런 소문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어요. 정옥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순덕 언니,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야, 정우가.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하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순덕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웃으로 살면서도 소문 하나에 흔들리는 인간관계의 허약함을 정옥은 뼈저리게 느꼈죠.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정옥이 마을회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 담벼락에 빨간 페인트로 큰 글자가 쓰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욕심쟁이. 누가 이런 짓을. 정옥은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58년을 살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은 적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마을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동안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이웃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들 영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제 체면도 생각해주세요. 영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우리 집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건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정옥은 더욱 절망했어요. 가족도, 이웃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옥은 혼자 마당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전 민호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만이 변함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민호야, 내가 이런 걸 원했던 거야? 내가 이렇게 고립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이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정옥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왔어요. 정옥이가 건설회사 상무랑 옛날에 뭔가 있었던 사이래. 그래서 더 악착같이 반대하는 거구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정옥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의 순수한 마음까지 이렇게 왜곡되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소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았죠. 정옥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 갔어요. 마지막 주민 투표일이 다가왔어요. 정옥은 지난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투표 당일 아침, 정옥은 마을회관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웃들이 인사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이 마을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어요. 오후 2시 투표가 시작됐어요. 120명의 주민 중 115명이 참석했어요. 정옥은 투표함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결국 그녀는 반대표를 넣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됐어요. 이장님이 한 표씩 읽어 나갔어요. 찬성, 찬성, 찬성! 계속해서 찬성표가 나왔어요. 정옥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30분 후 결과가 발표됐어요. 총 115표 중 찬성 79표, 반대 36표, 찬성률 68.7%로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주민들이 기뻐했지만 정옥은 그 박수 소리가 자신의 패배를 알리는 조종 소리처럼 들렸어요. 민호가 단상으로 올라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주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을 바라보는 민호의 눈에는 차가운 승부욕만 남아 있었어요. 30년 전의 따뜻함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 때 정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잠깐만요, 이장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옥에게 집중됐어요. 재개발이 확정됐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정옥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왔던 서류였죠. 이 서류 좀 보세요. 이장님이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토지 기증 문서네요.
30년 전 민호가 서울로 떠나기 직전의 마을에 기증한 토지 문서예요. 마을 한복판 500평이 여전히 그분 명의로 남아있어요. 재개발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발이 가능해요. 이 땅 주인의 동의 없이는 재개발이 불가능합니다.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서류를 바라봤죠. 그 서류가 아직 유효한가요? 물론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정식 문서예요. 김민호 상무님, 이 토지 기증에 동의하시나요? 민호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궁지에 몰린 거예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검토해 봐야겠어요.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동의하시거나 거부하시거나 둘 중 하나죠. 정옥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배신감, 실망감, 그리고 마지막 반격의 의지가 모두 섞여 있었죠. 정옥 씨, 이 문제는 따로 논의하죠. 안 돼요. 여기가 지금 답해주세요. 당신이 30년 전에 이 마을을 사랑한다며 기증한 그 땅,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있나요?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민과 갈등이 역력했죠. 회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30년 만에 벌어진 첫사랑과의 대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11시, 정옥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누가 이 시간에 올까 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민호였어요. 낮에 회관에서 보였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표정의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어요. 정호가 들어가도 될까? 이 시간에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으면 낮에 사무실에서 하죠. 민호 씨,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요? 민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어요. 민호 씨라는 차가운 호칭이 30년의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정호가 제발 한 번만 들어봐. 내가 설명할 기회를 줘. 정옥은 망설이다가 대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았죠. 30년 전처럼 나란히 앉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 서류를 갖고 있었냐고 물어보려는 거죠. 30년 동안 그 서류를 왜 보관하고 있었어? 30년 동안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언젠가 약속을 지키러 돌아올 거라고. 정옥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기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으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죠. 정호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데요? 마을을 파괴하려는 게요. 아니면 저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립시킨 게요? 그게 다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를 누가 퍼뜨린 거예요? 정호가 내가 이 재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거야. 뭐라고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서울 본사에서 이 마을이 재개발 1순위에 올랐어. 다른 지역 후보들을 제치고 최우선 대상이 된 거야. 내가 책임자로 내려온 건 최대한 늦추려고 했던 거야. 다른 사람이 오면 6개월 안에 모든 게 끝날 일을 내가 맡으면 적어도 2년은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예요? 왜 저를 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내 계획이었어. 마을에 강력한 반대파가 있으면 본사에서도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주민들이 너무 쉽게 찬성표를 던져서 내 계획이 틀어진 거야. 원래는 반대 여론이 더 커져야 했는데. 그럼 저에 대한 그런 소문들은?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김 과장이 임의로 나는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 혼자 싸우게 놔뒀어요?
만약 내가 사보타주 하는 게 발각되면 이 마을은 더 큰 건설회사 손에 넘어가. 그럼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적어도 내가 맡고 있으면.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서류 때문에 재개발이 중단됐는데. 민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30년 전 정옥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정호가 내가 그 땅 기증을 승인하지 않으면 본사에서는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나는 해고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야. 그럼 승인하면요? 승인하면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돼. 결국 마을은 사라지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죠. 민호야, 30년 전 우리가 함께 꾸었던 꿈은 뭐였지? 이 마을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럼 지금이라도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을까? 민호는 정옥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30년 전과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호가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반드시. 그날 밤 민호가 떠난 후 정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3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마을 한복판, 민호가 30년 전 기증했던 그 500평 땅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함께 만든 쉼터였죠. 벤치와 정자, 그리고 아이들이 뛸 수 있는 작은 놀이터까지. 정옥은 새로 만들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완공된 이 공원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죠. 발걸음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민호였어요. 3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30년 전의 온화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죠. 정호가 여기 있었구나. 오늘 카페 오픈하는 날인데. 곧 갈게요. 잠깐 혼자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정옥 옆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어색함 없이. 민호야, 정말 후회하네요. 서울의 큰 회사 그만두고.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되는 것 같아. 민호는 3개월 전 본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마을의 작은 카페를 열었죠. 정옥이 직접 기른 야채로 만든 샌드위치와 직접 볶은 커피가 벌써 입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그때 본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내가 그 토지 기증을 거부하니까 결국 재개발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대신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옮겼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지. 특히 보상금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실제로 마을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재개발이 무산된 것에 실망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정호가 그때 내가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새 아파트도 좋지만 우리 마을도 정이 들어서 사실 떠나기 아쉬웠거든.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민호의 카페를 시작으로 몇몇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내려와 작은 가게들을 열기 시작했어요. 옛것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이었죠. 민호야, 30년 전에 우리가 꿈꿨던 모습과 비슷해진 것 같아. 그러게. 다만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30년이면 긴 시간이었지. 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공원을 가로질러 카페로 향했어요. 작은 카페 앞에는 벌써 몇 명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정호가, 오늘 카페 정식 오픈인데 같이 축하해 줄래?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민호가 직접 만든 나무 테이블들과 정옥이 길러온 화분들이 어우러져 포근한 느낌을 주었죠. 첫 손님은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민호야, 정말 잘했어. 이런 게 진짜 마을 발전이지. 이장님, 앞으로 더 좋은 마을 만들어 봐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 모두들 시골의 여유로움을 찾아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요. 야채가 이렇게 신선할 수가. 제가 직접 기른 거예요. 농약 하나도 안 쓰고 키웠거든요. 커피도 향이 정말 좋네요. 직접 볶으신 거예요? 네, 매일 아침 직접 볶아요. 신선함이 생명이거든요. 해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카페는 조용해졌어요. 정옥과 민호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정말 꿈만 같아. 30년 만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다니. 나도 그래.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첫사랑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더니. 정말이네요.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깊어진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함께 있고 싶다는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싶어. 석양이 마을을 물들일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30년을 돌아온 시간 속에서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이야기를 마치며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오해로 포장되어 나타나기도 해요. 30년을 기다린 사랑의 진짜 의미는 함께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